자, 지금 시간이 2022년 6월 19일 일요일 오후 9시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부터 먼저 볼게요. 자, 코스피 200 지수는 320.09예요. 자, 여기서 이제 체크할 것들만 좀 볼게요. 예, 전현숙님 반갑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자,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이 있고 이격불변 20 하단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안으로 들어왔어요. 요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매도는 없습니다. 신규 매도는 월봉을 활용하시면 안 돼요. 예, 그 얘기는 이 정도 위치에서는 신규 매도를 해서 월말까지 가져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여기서 매도를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월봉을 이용해서 이 정도 위치에서 신규 매도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가격으로만 보면 매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예, 매수 위치에 있는데 문제는 저가를 깼어요. 그러니까 매수는 할 만한 위치에 있으나 전봉 저가를 깼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갈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월봉은 신규 매도가 안 되고 매수는 가능하지만 전봉 저가를 깼기 때문에 월봉은 활용하지 않는다예요.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넘어갔는데 주봉은 좀 할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주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440입니다. 440. 어딘지 아시겠죠? 440이면 거의 고점이었어요. 고점. 우리가 코스피 200 지수상 거의 최고점 부근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볼린저 밴드를 뚫고 마감한 봉이 있어요. 1번.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완전히 벗어나서 밑으로 내려간 케이스가 있습니다. 2번. 요 케이스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1번과 2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안으로 들어갔어요. 3번. 자,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에 도달한 봉이 1봉.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완전히 벗어난 봉이 2번. 그리고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으로 회귀한 봉이 3번입니다. 1, 2, 3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어요. 자, 볼린저 밴드 20을 뚫고 내려간 음봉, 완전히 벗어난 음봉, 그죠? 1번, 2번. 그 다음 봉은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3번. 회귀했죠? 예? 1번에서 나가고 2번에서 완전히 이탈하고 3번에서 다시 기어 들어갔어요.
두 번째예요. 다음. 자,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으로 내려온 음봉. 그 다음에 완전히 벗어난 음봉. 그죠? 1번, 2번. 1번은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에서 살짝 누르고 끝난 봉이고, 2번은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완전히 이탈해버린 봉이에요. 그랬더니 3번에서 다시 기어 들어가요. 지금 제가 3번의 화면을 보여드렸죠? 네, 지금까지 440에서 내려오는 동안 비슷한 경우가 3번 있었는데 3번 다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야간 선물은 0.65 상승했습니다. 0.65 상승했으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자, 똑같은 케이스로 분석을 해볼게요. 예,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벗어난 봉 1번, 완전히 벗어난 봉 2번, 그죠? 1번, 2번. 예, 다음 봉은 회귀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확률적으로 회귀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이 440에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동안 3번의 상황이 발생했는데 3번 다 100% 회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회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 생각이에요. 회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회귀한 뒤에 무슨 짓을 했냐? 횡보를 했어요. 네. 회귀한 뒤에는 옆으로 가더라. 이격을 해소한 뒤에는 그냥 옆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고점을 기준으로 요 밑에서 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만들어진 장대 음봉은 의도적으로 누른 뒤에 지수를 다 다운그레이드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지수는 350대에서 놀았거든요. 예. 평균적으로 350선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한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제가 기억하는 한 거의 20조 넘게 개인이 샀어요. 개인이 20조 넘는 돈을 매수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거기서 올라가면 개인한테 수익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딱 시켜놓고 그 밑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20조 원어치 산 개인은 죄다 손실이기 때문에 올라도 손실 내려도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봉은 왠지 지난 봉과 동일하게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시켜놓은 듯한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만들어진 고가를 쉽게 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선 자유롭다는 거죠. 그 안에선 올려도 좋고 내려도 좋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이번 주의 고가는 웬만하면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격을 해소하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 여길 가야 돼요. 여기.
그리고 하단선은 여기 있습니다. A, B. 요게 한 328 돼요. 요거는 한 307 되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위로 가면 328로 간다는 얘기고 아래로 가면 307로 간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매도자는 328보다 높아야 돼요. 매도자 입장에서 나는 매도할래 라고 생각하면 본인은 328 위에서만 공략을 하셔야 되는 거. 지금은 매수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거죠. 매수를 할 거다 그러면 이번 주에 저가가 붕괴되지 않아야 되고, 매수를 만약에 이번 주에 저가가 붕괴되면 매수를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매수를 안 하는 게 매도를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포기하는 게 매도를 하는 행위랑은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매수만 포기해야 되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 이번 주에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328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1번. 2번. 이번 주에 저가가 붕괴되면 반대로 307 라인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 본인이 매도자라면 적어도 이격이 해소된 시점에서 매도 전략을 고민해 봐야 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 최소한 328은 넘어야 된다. 그러니 지금은 매도자가 할 일이 없다. 신규 매도자는 할 일이 없어요. 올라도 할 말 없으니까. 여기서 올라간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려가는 게 이상한 거지 올라가는 건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올라가는 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예요. 그리고 올라온다고 해서 바로 매도 공략을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적어도 신규 매도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328 위를 공략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죠? 저는 진짜 승부는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라고 생각해요. 5주차. 5주차의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려간다고 해도 5주차에 내려가려면 4주차에 장대 음봉을 내든 윗꼬리를 잔뜩 그리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내려가기 위해서 그리는 차트라면 적어도 윗꼬리가 있어야 돼요. 윗꼬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윗꼬리. 이격을 해소해도 되고 최악의 경우엔 이격을 해소하지 않더라도 이 시가 상태에서 빠지는 거는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최소한 윗꼬리는 충분히 그려줘야 된다라고 보세요. 그래서 초반에는 주초에는 오히려 상승이 오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일봉을 잘 보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 모양. 월봉 뒤집어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고버스 월봉 뒤집으면 이렇게 돼요. 지금 보시면 요거 여기 상단선인데 위를 보잖아요. 위를 본다는 얘기는 이거는 하락 추세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하락 추세를 연장하려면 어떻게 된다?
장대 음봉으로 내려 꽂아야죠. 네, 장대 음봉으로 내려 꽂지 않으면 얘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상단선이 어디 있냐? 여기 있죠. 여기 있고 상단선 1, 상단선 2. 이게 하단선인데 이건 각도가 아니에요. 예. 지금 월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하단선의 각도는 그다지 썩 좋은 형태는 아니다. 문제는 상단선이 없다. 예. 상단선의 형태가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일봉은 고가를 뚫으면 충분히 위로 끌어올릴 힘이 있어요. 위로 끌어올리면 그냥 밀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그런데 주봉은 위가 열려 있잖아요. 이격 때문에 위에 누르는 힘이 328 전에는 없어요. 328 전에는 없다 보니까 그 밑에서 누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일봉도 없어. 주봉도 없어. 심지어 월봉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일주월이 아래로 누르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도자는 매도하기 힘든 거예요. 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려가려면 어딘가에서 상단선을 두들겨 맞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단선을 두들겨 맞을 자리가 지금 그 시가 위치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 수 있어요. 왜냐? 주봉도 하단선 없지, 월봉도 하단선 없지, 일봉도 하단선이 허접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는 문제가 없어. 내려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올라갔을 경우에 누르는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내려가는 것도 자유롭고 올라가는 것도 자유롭고 어딘가 힘이 있어서 그 힘에 의해서 조절되는 게 아니라 그냥 돈 가지고 방향만 정하면 그 방향으로 충분히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어딘가 막혀 있는 자리가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규 매도는 아닌 것 같아요. 돈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막 선물 매도를 5천억, 6천억 해요. 그러면 이제 돈 믿고 하는 거죠. 하시고 싶다면 돈 믿고 하는 건데 지금 차트의 형태만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매도 치면 안 되는 구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매도는 아니다. 근데 매수를 하려면 여기가 손절선이에요. 그러면 찍고 이렇게 내려오면 매수할 만해요. 왜? 가까우니까. 금요일의 저가랑 월요일의 저가가 가까우면 그 폭만큼의 손절폭을 두고 매수할 수 있는데 그냥 올라간다. 그럼 이건 매수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멀어. 그래서 월요일의 형태만 보면 이건 매수도 매도도 둘 다 힘들다. 그럼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상단선 1번과 상단선 2번이잖아요. 요게 325고 요게 328입니다. 대략. 그러니까 나 정말 성질 급한 사람이야. 그러면 325 수준을 노려야 되고요. 아니야, 난 좀 더 느긋해. 그러면 328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됐죠? 예.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일봉은 이게 다예요. 자, 이제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으로. 자.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월요일은 다 1구간이에요. 고1, 저1, 종1입니다.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건 저가만 상승하고 있고 종하고 고는 하락 중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월요일에 고가를 넘든 종가가 상승하든 상관없이 투자 심리도는 하락이에요. 투자 심리도는 하락입니다. 월요일에
고가가 상승을 하고 종가가 상승을 해도 투자 심리도 상으로는 하락이에요. 상승하는 건 오로지 저가뿐이에요. 자, 그런데 화요일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고영, 저영, 종영이에요. 그러니까 화요일에 상승하면 투자 심리도가 바뀌어요. 상승으로. 화요일에 상승을 하면 투자 심리도가 상방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냐? 일단 하락할 거다. 그러면 월요일은 상승시키겠어요. 그리고 화요일에 하락합니다. 이게 하락 시나리오예요. 반대로 상승 시나리오. 그러면 월요일도 상승하고 화요일도 상승합니다. 왜 그럴까? 투자 심리도를 상방으로 턴하는 거예요. 상방으로 턴시키는 거죠. 그러면 방향이 이제 위로 딱 만들어져요. 자, 상승할 거면 월요일 상승, 화요일 상승이고요. 하락할 거면 월요일 상승, 화요일 하락이에요. 자, 화요일이 하락하면 월화 중에 고가가 나오는 거예요. 월화 중에 고가가 나올 건데 저는 하락하는 김에 화요일 날 고가도 낮췄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월요일이 주봉 고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제가 생각하는 고점은 325예요. 328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325 언저리에서 멈추거나 아니면 낮아지거나 그렇게 보고요. 월요일에 이제 325까지 갔다가 화요일까지 상승한다. 그러면 328까지 갑니다.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 상승 하락이면 예상되는 고점은 325 언저리고 월 상승에 화 상승이면 328까지 다 채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월요일, 화요일 모두 미국 증시는 없습니다. 미국 증시는 화요일 날 열리고 그러면 우리는 수요일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우리는 수요일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요일에는 고영 저일 종일이거든요. 그러면 월요일날 고가를 높이고 화요일날 고가를 낮췄는데 수요일날 고가를 낮췄다 그러면 하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내리면 하방인 거잖아요. 미국 증시가 내리면 우리는 하방이라고요. 화요일날 미국 증시가 내리면 우리는 수요일날 아래로 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화요일날 내릴 거라고 예상이 되면 월요일은 상승해 놓고 화요일날은 하락해 놓는다고요. 그리고 수요일날 미국 증시가 화요일날 하락하면 우리 수요일날 하락하겠죠. 그러면 월요일이 고가가 되는 거예요. 월요일이. 근데 미국 증시가 상승할 거야. 그러면 월요일에 상승해 놓고 화요일에도 상승해 놔요. 그리고 화요일 밤에 미국 증시가 오르면 수요일 날도 상승하는 거죠. 결정은 언제 한다? 화요일. 특히 종가요. 종가. 종가 별표. 종가가 화요일 날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종가 투자 심리도는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절대 상승하지 않습니다. 월요일에는 절대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화요일 날 하락하면 목요일 날까지 상승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 수목 안에 최저가 모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저가 모드가 나오면 금요일의 종가 여기 지금 종가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도
화요일 종가가 하락하면 다시 내려와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 말은 어쩌면 이번 주에 저가를 깰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화요일에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말은 이번 주에 종가를 깰 수도 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저가도 깰 수도 있다. 만약에 이번 주에 저가가 깨지면 주봉은 다시 하방이 되죠. 주봉은 다시 하방이 되면서 가야 될 수치는 307이죠. 그럼 이제 전략을 세워보셔요. 전략을 세워보시면 결국에는 어쨌든 주봉은 윗꼬리를 한 번은 그려야 돼요. 325대 그리든 328대 그리든 한 번은 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건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적어도 5%는 올라갈 수 있는 버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로 올라갈 거냐 8%로 올라갈 거냐는 이제 외국인이 정하겠죠. 외국인이 정하겠지만 그게 화요일 날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실 거면 월요일은 저는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매도자라고 가정했을 때는 월요일은 버린다. 그리고 화요일의 상황을 보고 325 아래에서 매도할 건지 아니면 328까지 기다릴 건지는 화요일 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자는 사실 금요일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되는데 과연 내일 시가를 찍고 금요일 저가 부분까지 조정을 해줄 거냐?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방식의 조정이 와야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방식이 아니면 사실상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면 매수는 금요일 저가에 최대한 접근했을 때 매수 전략이 가능한 거고, 매도 전략은 시초가에는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325 라인, 328 라인 두 선만 지켜보시다가 이제 잘 판단을 해보셔야죠. 그것도 화요일 날. 화요일에 이게 325가 고가 같구나라고 생각되면 이제 밑으로 내려갈 때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거고, 딱 봤는데 아니야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이제 328 위에서 기다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선물이요. 선물 보시면 월봉이 지금 보시다시피 뭐 없어요. 지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뭐 월봉은 언급할 게 없습니다. 나중에 좀 지표가 제대로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설명을 하고요. 여기가 0.65니까 여기다 65만 더하면 돼요. 319.65 319.65를 적용을 했을 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격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값은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이니까 327.33입니다. 327.33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하방을 공략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단선의 위치는 306.34예요. 306.34. 그러면 이게 중간에 올라가다가 실패하다가 떨어지면 306대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제가 실제로 306까지 떨어뜨려 볼게요. 306.35 이렇게 떨어뜨리면 상단선이 따라 내려와요. 상단선이 따라 내려오는데 지금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하고 T3 저항 상단선하고 붙어요. 저 위치가 얼마냐? 324.39입니다. 324.39니까 4, 5 정도 잡아줄까요?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붙는다는 거죠. 요 구조가 월요일날 올라갔다가 화요일날 떨어질 때의 형태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형태는 월요일에 상승했다가
화요일에 하락해가지고 수요일날 곤두박질 치는 형태의 차트가 이 형태. 그러니까 월요일날 325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화요일날 월요일 고가를 넘지 않고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아마 또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제 310대가 무너지는 광경도 보실 수 있겠죠. 310 무너지면 기분 좋을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 빨리 좀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게 후행의 형태는 이렇다. 예. 그러니까 후행의 형태로 내릴 때는 325 언저리에서 고가를 찍고 내리는 시나리오를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선행으로는 제가 보기엔 327 그냥 가야 돼요. 327 가야 됩니다. 이견이 없어요. 선행으로 봤을 땐 최소한 여긴 가야죠. 327.30 여기는 가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는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327.30 아래에서는 매도 전략은 불가. 매수를 할 건지 말 건지는 결정하셔야 되는데 매수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전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327에서 328 라인까지는 공략해 볼 수 있다. 다만 화요일에 종가 하락하면 아이고 이거 뭔가 잘못됐다 생각하시고 잽싸게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상단선의 위치가 325, 여기도 328. 이해되셨죠? 월요일에 325를 찍고 내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후행의 시나리오를 고려한 거고 328까지 끌어올리면 선행을 다 만족시키는 거죠. 딱 일본의 상단선의 위치를 보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 그려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단선이 두 개가 있는데 제대로 된 게 두 개를 봤더니 하나는 그죠? 하나는 307까지 306대까지 떨어지는 시나리오에 맞는 고가, 하나는 주봉의 이격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고가. 이거 딱 두 자리에다가 상단선을 받쳐놨어요. 그러니까 저 둘 중에 어디까지 오르는지 잘 보시고요. 만약에 본인이 풋을 사고 싶다 그러면 보여드렸죠. 저기까지는 올라와야 풋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전에 내려가면 포기하세요. 그건 투자자가 손댈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곱버스를 보겠습니다. 곱버스는 지수가 0.2% 올랐잖아요. 0.2% 올랐기 때문에 0.4%를 빼야죠. 0.4% 빼면 15원입니다. 그래서 3,100원을 적용하겠습니다. 3,100원을 적용을 하면 월봉부터 봐야죠. 월봉부터 볼 건데 자, 이게 월봉입니다. 지난번에 처음에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전봉 고가를 넘으면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까지는 보여요. 그랬어요. 그죠? 혹시 기억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월봉이 전봉 고가를 넘게 될 경우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까지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고가예요. 고가고 여기가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입니다. 여기가 보인다. 고가를 넘으면 여기까지는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가격이 얼마냐? 3,125원입니다. 자, 목요일에 안 찍었어요. 목요일날 안 찍었고 금요일날 찍었어요. 그래서 목요일날은
안 찍었기 때문에 예, 버텼고 금요일 날은 찍으니까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찍었습니다. 3,125원 위는 매수자의 영역이 아닙니다. 예. 3,125원 위는 매수자가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금액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저가 안 깨질 때 사야죠. 이럴 땐 못 사요 또. 그죠? 지금은 매수할 때는 아니에요. 홀딩할 거냐 아니면 팔아버릴 거냐 그것만 결정하셔야 돼요. 여기서 얼마가 더 오르든 어느 정도의 상승이 더 오든 아니라는 거예요. 예, 신규 매수자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됐죠? 예, 하지만 홀딩은 해보자. 예? 홀딩은 해보자는 거죠. 계속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 언어에 대한 기준을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혼동이 오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지 않는데 들고는 간대. 그죠? 신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본인은 들고 가. 그러면 이거는 고버스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고버스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홀딩 한다라는 얘기는. 그런데 왜 신규 매수를 막느냐? 흔들까봐. 네. 흔들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좋아도 흔들면 못 버텨요. 그래서 흔들어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은 홀딩하는 거고 흔들면 나가 떨어질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홀딩 관점에서 바라보시라는 건 지금은 얼마든지 흔들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들어오시지 말라는 그런 얘기예요. 일주일 단위로 봐야 돼요. 레츠기리님. 예. 지금 상태에서는 조정이 한 2,950원까지는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끝나면 그 다음 주에는 하락이 더 보이겠죠. 2,950원 또는 2,950원 아래에서 다음 주를 마감하면 아래가 열려요. 아래가 열리면 6월 5주는 아래가 더 보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2,950원을 찍고 아래 꼬리를 쫙 감아가지고 횡보로 그려놨다. 그럼 하방 아니에요. 다시 상방이지. 그 얘기를 조금 이따가 해드릴게요. 네. 자, 어쨌든 3,120원 위에서는 쳐다보지 말자. 네. 이건 들고 있는 사람의 몫이지 신규로 들어올 사람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봉으로 가겠습니다. 주봉 예측 3,100원. 자, 3,100원으로 그렸더니 상단선이 여기에요. 보이시죠? 상단선이 여기고 이격을 해소하려면 여기까지는 내려야 돼요. 2,965원. 예? 2,965원. 예, 65원이에요. 주봉상 328까지 가면 코스피 200 지수가 328까지 가면 곧버스는 2,965원까지는 조정이 가능해 보여요. 물론 이 띵글라이프의 구독자로 봤을 때는 2,900원까지도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899명인가요? 제 구독자 수가 몇 명인지 잠시 볼게요. 저희 구독자 수가 잠깐만요.
지금 구독자 수가 2898명이에요. 2898명이니까 2900 정도라고 봤을 때 2900원까지는 조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구독자를 늘려놔야 조정폭을 줄일 수가 있죠. 자,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 2965원까지의 조정은 감안한다. 2965원까지의 조정은 감안해야 되고, 만약에요. 이건 반드시가 아닙니다. 이번 주 고가를 넘었다. 여기요. 지금 고가가 3210원이잖아요. 여기를 돌파하는 상황이 나오면 그 다음에 막는 자리는 여기에요. 여기 얼마냐? P3 3320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목표가는 이번 주 고가를 넘으면 3320원까지 보여요. 3320원 가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희망사항입니다. 3320원까지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3320원을 간다. 그러면 고가가 3320, 그 다음에 종가도 3320. 이렇게 되면 하단선이 올라올 거잖아요. 여기에요, 여기. 그러면 3015원. 이렇게. 됐죠? 자, 만약에 3200원을, 3320원을 갈 거면 3010원에서 15원에서 저가를 찍을 거예요. 3010원, 3015원 사이에서 저가를 찍을 겁니다. 이건 3300원을 넘겠다는 얘기예요. 3010원, 3015원 그 두 가격 사이에서 저가를 딱 찍었다. 그러면 이거 여길 찍고 올라가면 3320원 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가격이 안 무너지면 되는 거예요. 3310원과 3315원에서 저가를 찍고 올라간 뒤에 이 가격만 무너뜨리지 않으면 3320원대까지 노려보셔도 돼요. 그런데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3100원에서 3100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격만 해소해요. 이격을 해소하는데 얼마냐? 여기가 2965원이잖아요. 저가가 2965원을 찍었다고 쳐요. 그리고 얘가 다시 돌아왔어. 얘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시가까지 다시 돌아왔어요.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조금 더 써. 2950원 쓰는 김에 써서 이격을 이렇게 해소했다고 치자고요. 해소했다고 쳤을 때 그러면 그 다음 주는 어떠냐? 자, 보이세요? 이거 보이시냐고요? 자, 하단선이 막 올라와. 하단선이 1번, 2번, 3번 올라오죠. 하단선이 올라와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단선이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격만 해소해주면 돼. 이해되셨죠? 하단선이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곧버스가 내리잖아요. 가마만 주면 돼.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고. 얘가 2950원대까지 내렸다가 금요일 될 때까지 가마 올려서 시가 부근까지만 당겨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6월 5주차에 하단선이 쫙 올라와가지고 방어해줘요. 이제 너 내려가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건 문제가 안 돼. 밑으로 내려가서 끝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밑으로 내려서 감아 올리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밑으로 내려서 만약에 2,950원에서 끝났다. 그러면 안 좋은 거죠. 6월 5번째 주가 안 좋은 거고, 지금 내려도 어차피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있으니까 한 수목금에서 다시 땡겨 올려가지고 시가 부근이나 시가 위에서만 딱 끝내준다면 오히려 다음 주보다 그 다음 주가 꽤 좋은 흐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의 목표는 이격 해소다. 이격 해소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3,010원에서 3,015원 사이에서 할 거냐, 두 번째는 2,950원에서 2,965원 사이에서 할 거냐, 이건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하지만 이 가격을 잘 관찰해 보시라. 만약에 매수를 해야 된다면 이 가격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2,950원에서 2,965원 사이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든 아니면 3,010원에서 3,015원 사이에서 가져가시든 둘 중에 하나. 자, 2,950원에서 2,965원 사이에서 매수한다라는 건 시가를 보시는 거예요. 시가. 양봉만 기대하는 거예요. 양봉만. 그런데 3,010원에서 3,015원 사이에서 튀었다. 그러면 3,320원을 노리는 겁니다. 이건 주봉 양봉. 됐죠? 네. 중요한 건 이 정도. 이 정도 설명이면 제가 봤을 때는 다 설명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치일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3,100원이죠. 일봉은 뭐 딱히 설명할 게 없죠. 자, 일봉. 이거 꼭 생긴 게 월봉 같이 생겼어요. 진짜 월봉이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게 이번 달 월봉 형태랑 똑같아요. 심심할 때 한번 보세요. 월봉이랑 얼마나 똑같은가. 이게 내려갔고 하단선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1번, 2번. 그죠? 요게 가격을 잘 보시면 3,010원에서 15원 라인 같고, 요게 2,950원에서 2,965원 라인 같아요. 제가 그냥 상상한 거예요. 이제 대볼게요. 이 상단선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차트를 봤을 때는 상단선은 힘이 없어. 이건 상단선이 누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단선에서 받치는 게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려면 하단선에서 받쳐주는 자리가 지금 1번하고 2번 있잖아요. 이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월요일은 문제가 없고 화요일, 이날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위로 가려면 화요일은 꼭 올라줘야 됩니다. 자, 저 위치의 가격을 보겠습니다. 얼마인가? P4 3,005원. 다음에 P5 2,950원.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P4를 찍고 올라간다. 이 얘기는 확률상 3,320원 가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3,005원에 있는 걸 찍는다. 그러면 이격을 해소하겠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 이격을 해소하면 목표치가 양봉, 시가 또는 양봉까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장대 양봉은 포기. 그렇게 안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이격을 해소하고 올라가면 그냥 해소만 해주면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3,005원 찍고 올라갔다. 그러면 이거 진짜 기대해 볼 만한 거예요. 자, 다음으로 타이거로 가겠습니다.
타이거도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찍었으니까 월봉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습니다. 예, 만족해요. 저런 차트에서 보세요. 여기. 예, 음봉에 하단선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똑같지. 이게 지금 일봉이랑 이거랑 뭐 완전히 똑같이 생긴 거 아니에요? 보세요. 똑같지. 자, 주봉 가겠습니다. 주봉도 0.4%를 하락시키면 15원이 빠집니다. 그래서 15원을 뺐을 경우 45원이 돼요. 이 3,245원을 적용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얼마냐? P3이거든요. 3,475원. 3,475원까지 보입니다. 와. 이제 3,000원대를 이제 벗어나서 3,000원대 중반까지도 잘하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고요. 다만 이제 이격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격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의 위치는 2,300 아니다. 상단이지. 3,100원입니다. 3,100원. 네. 그러니까 이격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가격은 3,100원이에요. 3,100원까지 조정을 하면 이제 이격이 해소되는 거죠. 코스피 200 지수로 328을 가면 타이거 고버스는 3,100원까지 조정이 되는 거죠. 자, 3,475원까지 간다. 가보죠. 3,475. 3475. 종가도 3475로 가면 중간에 생기는 저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의 위치는 3,155원. 자, 만약에 3,475원까지 갈 거다. 그러면 3,150원에서 3,155원까지 조정이 와야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죠. 만약에 3,475원까지 갈 거다. 그러면 조정을 해야 되는 가격은 3,150원에서 3,155원이고 이격을 해소해야 되면 3,100원까지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봉의 하단선의 위치는 P4 3,144원. 거의 비슷하죠? 3,150원, 3,144원. 일봉의 P4 하단선에서 튕긴다라는 거는 3,475원을 가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이 되고요. 그 밑에 P5 하단선 3,088원. 이건 3,100원이랑 비슷해요. 여길 찍으면 이격을 해소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뭐 화요일날 뭔 일이 일어나겠죠. 나스닥, 다우지수 뭔가 일어날 거예요. 밑으로 아예 고꾸라지든 아니면 감아 올리든 둘 중에 하나는 할 테니까 기대해 봐야죠. 자,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돈 이야기를 조금 더 살짝 하고 갈게요. 지금요 외국인은 선물 매도를 했어요. 선물 매도를 하고 있는데 6월 10일에 3,131억을 매도했는데 지금 남은 게 3,784억 3,784억이 남았어요. 이 얘기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6월 10일에 매도한 것만 들고 있다요. 6월 10일에 매도한 것만 들고 있고 그 나머지 날짜에 매도한 건 싹 다 정리했어요. 그러면 뭘 보셔야 되느냐? 자, 코스피 200 지수에서 6월 10일이 언젠지를 보세요. 6월 10일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고 있는 선물 매도는 6월 10일자만 들고 있고 그 밑에 거는 안 들고 있어요. 여긴 선물 매도 친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라도 상관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외국인이 들고 있는 선물 매도의 단가는 340대예요. 340대의 선물 매도의 단가를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요. 좀 더 높은 위치에서 매도 치는 게 낫겠죠. 외국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외국인이 여기서 선물 매수를 한다고 해서 손실 아닙니다. 손실 아니에요. 선물 매수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곧버스를 사기에는 안 좋죠. 왜? 외국인이 단가가 340인데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330도 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이 들고 있는 선물 매도의 총 금액 그리고 단가로 봤을 때는 진짜 가치 없는 위치라는 건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현물 4조 2천억 4조 2천억 예. 개인 많이 샀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3조 7천억 팔아요. 그러니까 현물로 봤을 때는 아래로 갈 확률, 음봉으로 끝날 확률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선물로 봤을 때는 아직 의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선물로 흔들 경우에 충분히 위아래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건 옵션. 자, 개인이 콜을 147억 샀어요. 네, 개인이 콜을 147억 샀고 외국인은 콜을 155억 매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미니는 거꾸로 했어요. 미니는 콜을 73억 사고 풋을 104억 매도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예. 외국인은 미니랑 옵션이랑 합쳐보면 별거 없고 특히 위클리는 콜을 34억 샀기 때문에 오히려 상방으로 갈 의지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이 흐름만 봤을 때는 외국인이 하방 포지션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다만 개인은 상방이에요. 외국인의 포지션은 상방인지 하방인지 알 수 없지만 개인은 상방에다 포지션을 잡은 건 명확하다고요. 특히 옵션은. 그러니까 위로는 갈 수 있겠지만 지속성은 약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제 눈에 보이는 이 옵션의 의미는 위로 올라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도 되지만 지속성을 가지고 유지할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개인이 100억 넘게 콜을 샀기 때문에 어쨌든 이 돈으로 수익을 내게 하지는 않을 거라서 그래서 월요일날 올라갔다가 화요일날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살짝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요 포지션이랑도 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외국인이 선물 매수하면 쳐다도 보지 마세요. 아, 오늘은 아니야. 일단 오늘은 아니고 그게 325든 328이든 어딘가 한 번은 가야 돼. 그리고 화요일날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하면 그때 필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좀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죠. 자,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딴지 거는 분 계세요. 사실 뭐 분석이라는 게 반드시 맞을 수는 없거든요. 틀리는 경우도 다반사고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제 생각이지 이게 객관화돼 있다든가 뭔가 엄청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외국인, 기관, 개인의 자금의 흐름을 뭐든지 꿰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차피 코스콤에서 주는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추정치지. 그러니까 분석이 틀려도 저 사람의 능력은 저 정도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뭐 네가 틀렸어, 정확하지 않아, 뭐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가 이 분석이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제가 분석하는 방식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이 분석이 너무 좋으니까 이 분석대로 거래하세요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보조지표, 여러분들이 쓰시는 분석 방법, 그걸 사용하시되
부족한 게 있으면 이런 방법으로도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방송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왕에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럼 도대체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거래하는 사람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거래를 했을까?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거래하시는 분들 혹시 거래 결과 있으면 저한테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이걸 메일로 받은 거예요. 메일로 받은 걸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더 쌓이면 더 누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걸 언제 팔았느냐잖아요. 언제 팔았느냐. 자, 판 날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기준이 언제냐면 1월 27일이에요. 1월 27일. 자, 1월 27일이 언제냐? 여기입니다. 2022년 1월 27일이에요. 이날. 이 날짜에 파신 분들이 있어요. 이 근처거나 이 날이거나. 왜냐면 제가 파시라 그랬거든요. 제가 작년 이후에 고버스를 팔아보시라고 한 날이 2번 있어요. 1월 30일, 아니다. 11월 30일, 1월 27일. 2번은 팔아보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2날짜 다 보여드릴게요, 그냥. 자, 제가 처음 팔아보시라고 한 날은 이날입니다. 11월 30일. 이날 고버스 팔아보시라고 한 날이 첫 번째 날이 이날이에요. 팔아보고 싶다면 오늘 팔아라. 그게 이날이고요. 더 좁혀서 보시면 그 다음 날짜가 1월 27일이에요. 1월 27일. 이날 종가가 코덱스로 6,730원이네요. 많이 올라갔었네. 이게 두 번째로 팔아보시라는 날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홀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저한테 매매 일지를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자, 요렇게 금요일이니까 6월 17일 기준이거나 뭐 그렇겠죠. 참고하세요. 자, 이 첫 번째 분은 제가 알기로 팔았어요. 1월 27일 이전에 파셨는데 이분 단가가 얼마냐면요. 2021원이에요. 코덱스로 2021원이 이분 단가입니다. 팔았을 때의 수익이 23.61%고 그 다음에 또 들고 있던 단가는 평균 단가가 2,500원이었어요. 이분 파실 때 수익이 10.14%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 방송 보시면서 이 거래하시는 분들의 단가가 대충 이렇다는 거예요. 그 밑에 계신 분은 단가가 1,904원이에요. 1,904원. 그러니까 2,540원일 때의 수익이 33.39%였고 6만 1,000주예요. 이분이 팔았을까요? 이분 안 팔았어요. 이분 안 팔아서 최근에 계좌를 다시 보내줬는데 최근 보내주신 계좌는 6만 1,000주 들고 있고 지금 3,070원에 61.22%입니다. 현재 들고 있는 수익률이 이 정도예요. 근데 지금 고버스 가격이 3,070원이 아니에요. 3,115원입니다. 그러니까 61.22%가 아니라 지금 이제 그보다 더 올라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계신 분은 단가가 2,510원이었고요. 이분이 아마 그 당시의 수익은 13.26%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분은 지워서 수익만 1,200만 원이 있고 다른 정보가 없어요. 그 아래에 계신 분은 코덱스인데 여기 코덱스는 5.58% 수익이고 그 다음에 타이거는 2,061원에 사서 28.61%입니다. 수익률 자체가. 이건 1월 27일 기준이에요. 보시면 21년 12월 21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은
선물이에요. 선물. 예. 고버스 거래자가 아니세요. 예. 그래서 그날 다 파셨어요. 1월 27일에 다 파셨는데 이분은 1억 4천이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분은 1월 27일 기준으로 4.86%. 예. 그리고 그 밑에 분은 요거 코덱스고요. 예. 35.74%. 예. 35.74%. 매도했을 때 2,720원에 파셨나봐요.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최근에 다시 주신 분 계좌고, 그 밑에 분은 파셨어요. 이분은 위에서 이거 파신 분이 있죠. 맨 위에 이거 파신 분이 또 샀어요. 또 사서 예, 23.35% 수익 내고 파셨습니다. 생각하신 것보다 잘 활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뭐 제가 신호를 드려서 여기서 사시고 여기서 파시고, 저는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제가 투자자분들보다 그렇게 훌륭한 매매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파세요라는 말은 하진 않지만 계속 흐름에 대한 이야기는 해드려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활용해서 거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관리하세요. 근데 이제 새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동영상 뭐 이래?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조금 이제 섭섭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참고 삼아 보시라고. 진짜로 이렇게 잘 활용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본인도 만약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거래를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면 동영상의 내용을 좀 주기적으로, 이거 주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한번 보고 안 보고 안 보고 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실제로 보시려면 꾸준히 보시고 이 분석 방법을 어떻게 해서 분석하는지를 아시면 조금 더 거래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